자, 1번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0만원 중 32만원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아 영업외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부족했던 건지 많았던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지금 현금이 많았었는지 부족했는지는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40만원 처리했다라고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그럼 이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40만원 중에 32만원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래. 그럼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할 거죠. 그리고 나머지 8만원은 그럼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는 건 잡손실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 계정 과목의 자리는 차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정리를 하는 분계를 한다면,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사원 거 잡손실 40만원이고, 아니 40만원 32만원이고 얘는 8만원이다. 이렇게 차변이 먼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우리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대변엔 우리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저처럼 유추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시험 때는 알리바이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 지금 얘는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어 있네. 자, 그럼 현금 과부족 찾아보면 여기에 차변에 40만원이다라고 플러스로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40만원이라고 플러스 적혀 있고 없어질 거니까 얘를 대변에 쓰면 지워지게 되겠죠. 우리 정리하는 분계는 장부에 적혀 있던 거 마지막에 보내는 거고, 학교장애산표는 장부에 적었던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나 아니면 차변 대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과부족이라 40만원 쓰고 방금 말했던 내역을 시내교통비다 나머지 원인 모르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방법론적으로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현금 실사 결과 장부보다 50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한국말이에요. 그럼 말을 잘 봐서 현금 실사했는데 장부 금액보다 50만원이 부족하다라는 건 돈이 지금 50만원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부 금액이 더 크니까 장부를 줄여서 실제 금액에 맞춰 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해서 5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왜 대변에 현금 줄여줬는지 이해가시나요? 실제 잔액이 작고 장부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실제가 작으니까 장부를 항상 실제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결산하고 있으니까 찾겠습니다. 현금과 부족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땐 바로 잡손실이다 5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3번 2020년 7월 1일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원이 남아 있었다. 소모품은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1대2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우린 지금 소모품을 7월 1일 날 구입할 때에 장부에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했대요. 자산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을 지워줄 건데, 그럼 소모품이라고 지금 지워줄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90만 원이죠. 제가 소모품은 세자니까 사용액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산 것 중에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이라는 건 미사용액이 1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액은 9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모품을 90만 원을 우리가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1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1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 10만 원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액을 쓴 거예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할 건데, 이 소모품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1대2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사무직, 생산직 1대2의 비율로 하니까, 자, 우리 90만 원이니까 30만 원, 60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 안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안분이라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건데, 자, 이렇게 1대2로 나누라고 하죠. 그러면 사무직이 1이고 생산직이 2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직은, 자, 지금 우리 90만 원을 가지고 비율을 할 건데 안분할 때는 얘 둘이를 먼저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3이죠. 그러면 얘 사무직이 1이니까 3 중에 1이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생산직은 90만 원 중에서 90만 원 중에서, 자, 둘이 합치면 3개 중에서 얘는 2가 본인 거죠. 3분의 2다.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린 지금 다 성인이기 때문에 안분 이런 거 안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나중에 많은 금액 가지고 우리 부가세법에서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도 막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분은 둘이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 금액을 분자해 두면 안분을 하게 되죠. 그럼 얘가 30만 원이고 얘가 60만 원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안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되었고, 자, 4번. 자, 3월 1일 한국산업은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성급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보험 기간은 1년이고 보험 납입 금액은 600만 원. 월할 계산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회계팀에 사용하는 컴퓨터 서버니까 800번대 보험료였겠죠. 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는 전액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성급 비용이 들어오겠죠. 이어는 특징이 자기가 회계 처리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계정 과목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만큼은 취소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급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지금 성급 비용은 내년 거죠. 내년 건 2달치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 성급 비용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보험료라고 돼 있어야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600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거든. 그럼 올해에 해당하는 건 10달이니까 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내년에 몇 달이지는 쉽게 제가 보는 방식, 내년 2월 달이죠. 그럼 내년에 2달치네. 그럼 나머지 10달치는 올해겠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3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손가락 세면 힘드니까 내년에 몇 달인지를 봐요. 그럼 내년치가 성급 비용인 건데, 내년치는 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는 600만 원 전부 다 처리해 둔 거죠. 그죠?
지금 전부 다 선급 비용이랬는데 우린 100만 원만 있어야 되니까 500만 원 취소해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을. 그럼 차변에 이 500만 원은 올해 보험료니까 이제 보험료다 800번대로 5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으로 할 것.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했는데 월간 기술지면은 도서 인쇄비라고 처리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신문 구독료나 종이 잉크 묻은 거에 대한 요금, 책을 사거나 전부 다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럼 1년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총 60만 원을 우리는 도서 인쇄비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서 인쇄비를 지워줄 거고 생산부서 거니까 500번대의 도서 인쇄비를 지워줘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자, 60만 원이니까 이번에 한 달에 5만 원이죠. 그럼 내년은 15만 원이고 내년 3월 달까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45만 원은 올해 거죠. 그죠? 그럼 도서 인쇄비는 45만 원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60만 원 처리했으니까 15만 원 취소해주고 선급 비용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선급 비용 내년 게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도서 인쇄비 15만 원이고 차변에 미리 준 비용이다. 선급 비용 1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6번 거래은행인 한국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예금 금액은 1억 원, 만기 3년, 가입 연월일 2020년 4월 1일, 연이자율 10%, 만기는 내년 3월 31일 월화 계산으로 할 것. 제가 방금 멈췄던 건 저 지금까지 몰랐어요. 만기가 3년인데 가입하고 만기가 1년이라서 그래서 저 방금 순간 멈칫한 거예요. 이 책의 오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한 게 제가 이 책에 오타를 수정해주는 사람으로 매년 돈을 받는데 수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한 번씩 하면서 오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한데 계속 나 까먹고 표시를 안 해주네. 표시 몇 번 해두는데 해둔 책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데 얘는 참 저 지금까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상하게 돼 있는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올해 발생한 이자만 인식하면 되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 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수익 자리는 대변.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이고 그런데 얘는 뭐 당연히 만기 때 받을 거니까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다. 그럼 우리는 올해 이자를 월할 계산해서 계산할 건데 1억 원 중에 이자율이 10%면 0.1이고 곱하기 올해는 4월 달부터 그럼 4, 5, 6, 7, 8, 9, 10, 11, 12 9달이죠. 그러면 12분의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고 그거에 12분의
구하면 750만 원이 나오네요. 맞나요? 4분의 3이니까 1000만 원에. 그러면 얘는 750만 원만큼 올해 발생한 이자니까 올해 이자 수익이다라고 인식시키는 거예요. 다음 7번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선수 수익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선수 수익은 뭐 부채고 대변이다 생각 안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과거에 받을 때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썼을 거잖아.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 써뒀겠네. 그럼 대변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선수 수익을 이제 우리는 일부 취소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선수 수익은 내년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임대 기간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죠. 그럼 돈은 8월 1일 날 뭐 줬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임대 기간을 가지고 월할 계산할 건데 세 달치만 올해 거고 네 달 그리고 나머지 9달치는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임대 기간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 임대료라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세 달치니까 150만 원이고 네 달치구나. 제가 산수 잘못했어요. 4, 5, 6, 7, 9, 10, 11, 12 네 달치다. 그죠? 그럼 200만 원이 올해 거죠. 네 달치가. 그럼 나머지 8달치가 내년 거죠. 그럼 우리는 올해 임대료로 인식해야 될 게 200만 원이고 선수 수익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건 400만 원인데 지금 600만 원이 선수 수익 적혀 있으니까 200만 원을 취소해 줘야 되고 200만 원만큼 임대료라고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8번 2020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 원 중 단기 2020년에 기속되는 금액이 220만 원이다. 자, 지금 이 말은 내년 1월 20일 날 이자 300만 원을 줄 건데 근데 내년 1월 30일 20일 날 주는 이자 중에 올해에 귀속된 부분이 220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비용이니까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이자를 지급할 거니까 이자 비용을 220만 원 올해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22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20만 원이다. 다음 9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파악할 게 장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장부에는 10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기말 환율을 적용한 금액은 우리는 10,0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이면 1,1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는 기망이라 적었네. 기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 금액을 기말 환율 적용 금액으로 우리는 변경해 줘야 되니까 100만 원을 높여 줄 거예요. 100만 원을. 그다음 확인할 게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이었냐?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 단기 뭐 대여금일 수도 있고 외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일 수도 있고 근데 계정 과목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중에 외화가 있다란 이야기잖아.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그럼 부채를 100만 원 높여줄 거면 부채 자리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주식회사 연재거 100만 원 더 갚아야 된다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도 그렇고 외화 자산 부채도 그렇고 우리는 그 자산 부채의 평가는 오르고 내린 차익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 같은 쪽에 써서 높여주고 내리면 내린 만큼 반대쪽에 써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인지 손해인지. 지금 빚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겠네요. 그리고 또 차변은 비용 자리라는 것도 우리 이제 알겠죠. 그래서 자, 얘 이유로 쓰는 건 지금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해 봤다. 자, 외환 차손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외환 차손은 이 돈을 갚을 때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 다음 10번. 자, 정기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천만 원은 2021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린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있죠? 얘를 지금 내년에 만기니까 유동성 대체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럼 차면에 장기 차입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천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마 주식은 보면 주당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이었는데 16,000원이니까 우리 사마권은 한 주당 1,000원이 올랐고 그런데 1,000 주고 그러면 100만 원이죠. 그리고 동성은 2만 원짜리가 21,000원. 그러면 얘도 1,000원이 올랐고 500 주니까 얘는 금액이 50만 원이 올랐네요. 그럼 총 150만 원이 올랐죠.
그럼 150만 원 올랐으니까 오른 금액만 단기 매매 증권을 차변에 써서 올려주는 거예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이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50만 원. 다음 이제 12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339만 9,990원과 부가세 대급금 1260만 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그럼 자 우리 매출세액은 내 돈인가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세액은 내 돈 아니죠. 내가 100만 원 물건 팔면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세무서에 내는 그 10만 원은 내 돈 아닌데 대신 받아서 내는 거죠. 그게 예수금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 내 돈 아니니까 부채인 거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 난 부담하면 안 될 부가가치세를 줬고 돌려받을 거예요. 나한테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분계는 반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보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이 내 돈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예수금이 더 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차이만큼 세금 낼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분계를 해도 얘는 문제 적혀 있는 대로 금액을 쓰고 그럼 차이 나는 금액 이 금액을 우리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하고 다음 달 25일 1월 25일 날 납부할 때에 미지급 세금 지우면서 부가세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가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고 납부할 납부세액이 미지급 세금이고 환급이 미수금이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지금 얘가 매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만큼 내야 되니까 미지급 세금인 거고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세액 마이너스가 떠서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 받을 때 돈 들어올 거고 원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3번은 자동 계산하면 되겠죠. 14번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 보면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계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지금 얘는 추계액을 알려주고 있고,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 그 추가할 금액이 아니라 추계액을 알려줬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 금액만 보충하면 되죠.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계액이 전 직원이 그만둔다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고, 근데 이거 설정하기 전까지 얘가 2,300만 원만큼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400만 원만 더 보충하면 될 거예요. 그럼 영업부권은 400만 원, 제조부권은 200만 원만 더 보충하면 되겠죠. 그러면 추계액이랑 맞아질 거잖아, 충당부채 잔액이. 그죠? 그래서 얼마 추가했지만 지금 방금 금액은 자동계산 가서 영업부권은 급여 아래 퇴직급여 전입액에 400 쓰고, 그리고 제조부권은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200만 원 쓰면 컴퓨터가 이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를 하면 컴퓨터는 차변에 퇴직급여 우리 800번대 퇴직급여 500번대 얘는 400만원 얘는 2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600만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을 400만원하고 200만원에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를 해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다음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뭐 이건 영업부 거, 그 두 개는 생산 공장 거. 이따 구분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니까 이걸 써서 분개하면 되겠죠. 자, 다음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천만 원은 5년간 상각하며 2019년부터 상각하였다. 2020년도 말 무형자산 상각을 분개하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자, 올해 개발비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죠? 올해 거 500만 원이죠. 그죠? 자, 500만 원인 이유는 무형자산이니까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부가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이 있거잖아요. 그럼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19년도에 한번 감가상각하고 올해 할 거니까 5년짜리지만 19년 한 번 했으니까 4년 남은 게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전에 그래서 무형자산 할 때에 장부 금액을 알려주면 우리는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고 취득원가를 알려줬을 때 총 내용연수로 나누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 올해 거는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되겠죠. 400이 아니죠.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및 미수금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이번에 세 가지네요. 자, 미수금은 뭐 당연히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알고 있어요. 우리 K랩은. 자, 일단 마이너스만 뜨면 되니까 일단 확인하고 18번에 단기 법인세 등 560만 원 계상한다. 법인세 중간연합세 등의 선납세금을 포함하여 처리하시오. 선납세금 정리도 자동 계산해서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제 전체적으로 다 봤고, 자, 그럼 우리 수동 계산했던 거 얘네들 지금 얘 빼고 얘는 자동 계산 해버릴 테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있는 것까지 그러면 분기가 총 12개 되겠네요. 자, 12개를 컴퓨터에 입력할게요. 먼저 4번, 5번. 지금 이 문제 말하는 거 맞죠, 유성씨? 지금 4번 문제는 성급 비용으로 자산을 처리한 거고, 지금 5번은 전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도서 인쇄비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서로 반대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4번 문제는 보면 얘는 납부할 때에 3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600 죄송해요. 보험료가 아니고 선급비용 처리했으니까 얘를 선급비용 대변에 뭐 현금이다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험료로 있어야 될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달이라서 500만 원이고,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내년 거 2달치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분계를 할 때, 자, 일단 우리는 회계 처리한 게 과하게 다 많이 어느 계정 과목이든 내년 것까지 다 과하게 많이 한 거니까 대변에 선급 비용을 줄여 주는데, 우리는 선급 비용 내년에 해당하는 건 100만 원인데 장부에 지금 600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500만 원을 줄여 주고, 이 500만 원은 올해 보험료라고 장부에 쓴 적 없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4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근데 5번은 반대로, 자 우리가 얘가 납부를 할 때 차변에 비용 처리했다는 건 도서 인쇄비 금액 60만 원, 아이고, 자 대변에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한 건데, 자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총 우리 9달이죠. 9달이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우리 도서 인쇄비로 있어야 될 부분이 단기에 해당하는 게 45만 원이고,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세 달치 상급 비용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분계를 해보면, 잠시만요. 자 분계하면 이제 도서 인쇄비를 줄여줄 거예요. 대변에 도서 인쇄비 줄여주는 게, 우리 장부엔 45만 원만 인식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년 것까지 60만 원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15만 원을 비용 취소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15만 원은 지금 내 장부에 선급 비용이라 처리한 적이 없죠. 그래서 얘는 선급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납부할 때에 얘는 납부할 때에 자산으로 처리한 거고, 얘는 납부할 때에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자산이 아닌 부분 우리가 써줄 때 나중에 분계할 때 보면, 우리가 납부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분계하는 금액이 경과분을 하게 돼요. 올해 경과된 부분은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 이제 더 이상 못 돌려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납부할 때에 자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올해 아닌 거는 우리는 아직 내 거다라고 자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과분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둘이는 납부할 때의 자산 처리한 것과 비용 처리한 것의 차이 때문에 얘 둘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면 돼요. 이해가 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적은 거 딱 반대로 말하면 딱 그 말인 거니까 어느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은 아직 안 하셨죠?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51분이니까 우리 쉬었다가 입력하고 그리고 자동 계산할게요. 쉬었다 합시다.